마블의 제작자 케빈 파이기는 과거 한 인터뷰 중 마블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hase 3 is the culmination of the entire Marvel Cinematic Universe, and it really is an unprecedented culmination of a series of films interlinked together, which at the time had never been done before. And for us, the important thing is making it all come together. We've been planning this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그는 마블의 이야기를 한데 묶는데 오랜 시간 집중했고 마블의 세 번째 문을 열어줄 캐릭터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골랐죠.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We're at the stage where this universe, even within our world, has got quite crowded and it's just about to explode into other dimensions. You've had Thanos, who's already sort of rumbled in the background a little bit, and I think it's kind of the right moment now to open up that chapter of the Marvel universe. 라며 마블의 비전에 동의했고 기쁘게 작품에 합류했습니다. 거대한 시작을 열었던 마블 역사상 의미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스팅 과정부터 촬영 기법 및 장면에 들어간 감독의 의도까지 작품 속 비하인드를 넓고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your eyes. We have a cast I think has more awards and more award nominations. 처음 닥터 스트레인지 캐스팅 목록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팬들은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연했던 그 어떤 배우들보다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됐기 때문이죠. I think Marvel, they're always casting rocking people, to be honest. 감독은 DVD 코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1순위로 원했던 배우들을 전부 캐스팅했다며 운이 좋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감독이 가장 먼저 섭외에 나섰던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할 배우로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감독뿐만이 아닌 마블 제작사도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1순위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원작 만화 이미지를 보면 정말 그럴 법하죠. 감독은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그를 만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당시엔 대본도 없던 시점이라 캐스팅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작과 영화사의 힘을 알고 있던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감독과 대화한 뒤 곧바로 출연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하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를 캐스팅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해 여름 연극 햄릿에 출연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아쉽게 계약을 포기했고 So they had to look elsewhere.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할 다른 배우들을 물색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 배우들을 만나며 이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Eventually it became clear that it needed to be Benedict. 케빈 파이기에게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꼭 캐스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행히 케빈 파이기도 감독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제작사는 오로지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캐스팅하기 위해 촬영 및 개봉 일정을 6개월 늦췄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에 의하면 그러한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제작진들은 그것이 분명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제작진들의 기대에 부응해 작품과 캐릭터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고로 감독이 꼭 베네딕트 컴버배치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세련된 분위기와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뉴욕 엘리트 상류사회의 일원이며 뇌수술처럼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로 표현됩니다. 심지어 손을 못 쓰게 되면서 성격도 전과 달리 크게 변하죠. 감독은 그러한 캐릭터의 특성을 절묘하게 표현해줄 높은 지성을 갖추었으면서도 감정의 깊이가 깊고 범위가 넓은 배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야말로 딱이었다고 하네요. 에인션트 원을 연기할 배우로 틸다 스윈튼이 발표되고 수많은 이들은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원작 속 에인션트 원이 아시아 남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팬들은 감독의 선택에 놀랐고 그로 인해 감독과 틸다 스윈튼은 화이트워싱 논란에 서기도 했죠.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당시의 결정 과정을 길고 자세하게 밝혔는데요. 틸다 스윈튼을 캐스팅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독에 의하면 에인션트 원이 만화에서 반드시 동양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은 동양인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백인 영웅의 신비로운 멘토로 팔자수염을 한 언덕 위의 마법사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영화를 통해 탈피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가 여자를 캐스팅하자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다만 20대 남성 팬들이 꿈꾸는 소녀 같은 여자가 아닌 성숙미가 있는 딱 틸다 나이 정도의 여자를 원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대본을 쓰면서 아시아 여배우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사람은 틸다 스윈튼,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틸다 스윈튼을 캐스팅하기 직전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친구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비평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하네요. 서양인들은 보통 아시아 여성이라고 하면 대단히 순종적이거나 대단히 유혹적인 인물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서양인들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이 의견을 물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전형적인 이미지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그렇게 감독은 자신의 눈에 누구보다 흥미롭고 신비로워 보이는 틸다 스윈튼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독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화이트워싱 논란이 있을 것이라 미리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독에 의하면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다른 인종보다 특히 낮다고 합니다. 흑인은 적어도 30년 동안 유명한 영화 스타들이라도 있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은 거의 없다며 한탄하기도 했죠.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인구의 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영화배우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고 이는 영화계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감독은 틸다를 선택한 것은 영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언젠가 할리우드 내 다양성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you are? Wow. Just one? Like Adele? 참고로 감독은 에인션트 1보다 웡 캐릭터에 고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원작 속 웡은 하인과 같은 캐릭터로 그려지기에 웡이야말로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처음에는 캐릭터를 아예 넣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During the 60s, Wong came across like a manservant sidekick. With our version, we're happily updating this for a modern audience. 틸다 스윈튼이 에인션트 1을 맡으며 자연스럽게 웡을 주요 캐릭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웡을 하인에서 사서로, 조수에서 멘토이자 마스터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감독은 베네딕트 웡의 연기가 정말 좋았다며 DVD 코멘터리를 통해 촬영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감독에 의하면 베네딕트 웡은 뭔가를 끊임없이 흥미롭게 만드는 배우라고 합니다. 어느 대사든지 심각성과 무게감을 더해 장면을 보다 주목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연인과도 같은 캐릭터 크리스틴 팔머를 연기할 배우로 가장 먼저 레이첼 맥아담스를 떠올렸습니다. 레이첼 맥아담스는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감독은 관객이 크리스틴 팔머의 눈을 통해 닥터 스트레인지의 세계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연기력이 출중한 그와 동시에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이 있는 배우를 원했습니다. An actress that could show via the way she sees him the better man that he could be. And that takes an actress of incredible skill and incredible weight. 캐스팅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감독은 레이첼 맥아담스에게 원작 속 수많은 이야기 중 서약을 콕 집어 추천했다고 하네요. 레이첼 맥아담스에 의하면 영화 속 크리스틴은 원작에 나오는 여자 몇 명을 합쳐놓은 인물이라 연기하면서도 캐릭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치웨테 레지오포를 모르도로 캐스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더티 프리티 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 작품을 통해 치웨텔의 팬이 되었고 모르도를 연기할 인물이 치웨텔이면 좋겠다고 줄곧 생각했다고 하네요. 기쁘게도 제작진들은 감독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감독은 그렇게 순조롭게 치웨테 레지오포를 캐스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치웨테 레지오포를 만나기 전 감독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를 캐스팅하기 전 그의 대표작인 노예 12년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치웨텔과 만나기로 한 당일 아침에 노예 12년을 받고 크게 후회하며 그와 처음 만난 날 그에게 거듭 사과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노예 12년에서도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치웨테 레지오포가 적대적 관계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작품을 보지 않고 둘을 캐스팅했다고 하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우연 중 우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Mads Mikkelsen is a one-of-a-kind actor. He has an incredible presence, an incredible look, completely unique to himself. I can't think of anyone else in the history of cinema that is quite like Mads. 매즈 미켈슨은 어쩐지 차가운 도시남자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그렇듯 날카로운 이미지와는 달리 감독에 의하면 실제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매즈 미켈슨에 대해 함께 작업했던 배우 중 제일 긍정적인 배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매즈 미켈슨이 촬영에 즐겁게 임했던 이유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So for us to be in one of the films is not only a childhood dream, it's also an adult dream. 쿵푸 영화에 출연하길 줄곧 꿈꿨던 매즈 미켈슨은 처음 감독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설명하는 캐실리우스의 특징, 즉 불멸의 삶과 죽음을 향한 집착,
그리고 에인션트 1의 위선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싸우는 장면이 많다는 설명에 기쁘게 합류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매즈 미켈슨과 촬영하며 실제로 그의 몸이 대단히 날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쩌면 그렇기에 그가 자신의 액션을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지 짐작하기도 했죠. 마블 영화들은 대체로 감독보다 제작사의 힘이 더욱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한데 엮는 작업을 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니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마블의 수장으로 불리는 케빈 파이기는 감독 고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그는 다른 영화사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종종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 예로는 영화가 아닌 TV 업계에서 주로 일하던 루소 형제와 대작 경험이 거의 없던 제임스 건 감독이 있습니다. 스콧 데릭슨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 감독으로 고용되기까지 무려 8번의 인터뷰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케빈 파이기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던 수많은 감독들 중 스콧 데릭슨 감독의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페이지 3를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닥터 스트레인지를 맡긴 걸까요? 제작자들은 지난 선택을 통해 대작을 만들어보지 않은 감독도 연출을 훌륭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이 전작을 통해 보인 재능과 비전, 영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영화의 경계에 도전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케빈 파이기에 의하면 스콧 데릭슨 감독의 경우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항상 장르를 가지고 노는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케빈 파이기는 감독의 그러한 특성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여정에 딱 맞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에 의하면 그는 감독으로 고용되기 위해 무려 9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분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에만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털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렇게 그가 직접 쓴 12페이지짜리 장면을 제작자들에게 선보였고 연출을 맡게 된 후 그 장면을 거의 그대로 영화에 녹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닥터 팔머가 수술해주는 장면이죠. 참고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며 쏟아부은 제작비는 제작사가 장면을 고스란히 구입하면서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What's unique about Stephen Strange in the Marvel Universe is that he exists in the corner of magic and the mystic arts. He's the sorcerer in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원작 닥터 스트레인지는 스탠리와 스티브 디코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1950년대 스탠리 만화책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인크레더블 헐크 등으로 이미 인기가 많았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흐름을 타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지난 마블 세계에서는 볼 수 없던 캐릭터로 작품은 마법과 초자연, 주술과 같은 다른 차원을 다루죠. 그렇듯 원작자가 작품의 소재로 다른 차원을 다룬 이유는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사이키델릭 시대인 1960년대에는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 시작했죠. 스탠리와 스티브 디코는 사람들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 그에 맞춰 진보적이며 환각적인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The superhero came out of a context in the 60s of a bleed between Western science and logic and Eastern mysticism. My fear initially was how would this concept work in the 21st century?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처음에는 1960년대의 이야기가 현대에도 통할지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원작 속 수많은 이야기 중 캐릭터의 오만했던 과거와 성장에 초점을 맞췄고 자연스럽게 관객의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참고로 닥터 스트레인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도나로 여동생의 죽음은 스트레인지의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감독은 그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 아래 도나를 포함 만화책에서 중대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클레아도 빼버렸습니다. 빌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 원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캐릭터인 캐실리우스를 주요 빌런으로 내세웠다고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손에 다치고 찾아가는 곳은 네팔, 카트만두입니다. 감독은 왜 많고 많은 아시아 중 카트만두를 골랐을까요? 감독은 처음 장소를 정할 때 신화인 만큼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의 두 도시를 배경으로 둔다면 동양도 두 도시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홍콩을 고른 이유는 시각적인 부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붕괴되었다, 재창조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홍콩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남은 한 도시는 또 다른 동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동아시아가 아닌 곳으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곳이 카트만두였다고 하네요. 감독에 의하면 백인 서구인이 방문하기에 카트만두는 그야말로 놀라운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방에 있어 뉴욕시보다 훨씬 복잡한데 미국의 여느 도시와 달리 이상하게 평화로워 독특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감독은 카트만두를 방문한 뒤 곧바로 그 장소를 섭외하고 촬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전 제작에 돌입하려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제작진들은 한데 모여 과연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을지 토론했다고 하네요. 그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었습니다. 지진의 충격이 심했기에 다른 지진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촬영하려던 많은 장소가 파괴된 것도 고려할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네팔인들은 돌무더기가 된 잔해를 치우고 복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감독은 문제를 베네딕트 컴버배치와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며 놀랍게도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바로 지진이 났으니 더욱 그곳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관광산업이 카트만두의 수입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능하면 영화의 힘으로 그곳을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했죠. 그렇게 제작진들은 뜻을 모아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촬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수많은 네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었고 지진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은 제작에 참여하며 수익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참고로 감독이 네팔을 촬영하며 가장 주의했던 부분 중 하나는 서양의 시각으로 동양을 소비하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방문객의 시각으로 그곳의 아름답고 압도적이며 독특한 느낌을 담았다고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논할 때 CG를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원을 그리는 작품인 만큼 여러 새로운 CG가 이용되었기 때문이죠. 감독에 의하면 닥터 스트레인지에는 특히 수많은 CG 회사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작품에 그렇듯 여러 회사가 참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사후 제작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일정에 맞춰 날짜를 늦춘 만큼 CG를 넣을 수 있는 기간이 대단히 짧아진 것이었죠. 감독은 조지 루카스의 지상 최고의 시각 효과도 이야기나 캐릭터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지루하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CG 작업에 임했고 창조적이고 독특한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가 시각 효과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건물이 가로 세로로 펼쳐지는 장면은 예고편을 통해 처음 세상의 빛을 받고 예고편을 본 수많은 이들은 인셉션의 표절이라며 작품을 비난했습니다.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감독에 의하면 그 장면은 감독이 인셉션의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다만 인셉션을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또한 영화 007과 여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품 속 마지막 눈싸움을 그렸듯 자신도 과거의 위대한 업적을 등에 업고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죠. 만화 속 망토는 마법의 카펫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직업과 성격이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조수로서 그려지죠. 망토를 제작한 인물은 의상 디자이너 알렉스 번입니다. 그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5번째 마블 영화라며 스스로를 마블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죠. 그런 그에게도 망토 제작은 특히 어려웠다고 하네요. 알렉스 번이 가장 까다롭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망토가 가진 다양한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알렉스 번은 가만히 걸치고 있는 용도, 대화를 거는 용도, 액션 용도 등으로 용도에 맞춰 무게도, 길이도, 모양도, 옷깃도 모두 다른 망토를 각각 만들었다고 하네요. 작품에는 수많은 CG가 사용되었지만 이걸 진짜로 만들다니 싶은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교통사고 장면입니다. Scott literally said this needs to be the greatest car crash in cinema history. 감독은 열정에 불타올라 람보르기니 8대를 동원했고 2개 대륙에서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반으로 부서진 람보르기니에 탄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캐실리우스와 뉴욕에서 싸우는 장면은 정말로 뉴욕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In the Marvel universe, New York is very important. I love the idea of really shooting New York for New York because you can't fake that anywhere else. 촬영 중 배우와 제작진들은 만화책방을 하나 발견했고 베네딕트는 그곳에 들어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매즈 미켈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생 첫 뉴욕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If you're in this business, you have to film at least once in New York, and this is mine. Every single set is a reminder of how big a universe you're part of. 마블 제작팀은 세트를 현실처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죠. 작품에는 여러 세트가 실제 장소를 대신해줬는데요. 카트만두의 경우 제작팀이 4일간 실제로 촬영한 다음 무대에 카트만두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Nepali extras who were going, my cousin lives above that shop.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네팔에서 사온 향료를 세트장에서 피우기도 했는데요. 순식간에 카트만두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다며 그곳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제작진에 감탄하기도 했죠. And they're also really going for the details. It's a free gift, right? We don't have to pretend that we're here. We are here. 카마르타지와 생텀 또한 제작진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제작 디자이너인 찰리 우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카마르타지의 창밖 풍경도 실제 풍경 혹은 CG가 아닌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painting the views out of the windows to match the existing location. I think we're probably one of the few crafts in this industry that we still work as we would have done 100 years ago. 히어로의 액션에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을 주로 쓰는 캐릭터인 만큼 기존 히어로들이 선보인 액션과는 또 다른 액션을 펼치죠. And then it also breaks down even smaller to finger tutting. I make the gestures to materialize these weapons and powers, and he gets to fit those things into the actual fight scenes. What you're seeing is kind of a blend of 3 or 4 martial arts put together. So some people might look at it and go, oh, that's Kung Fu, oh, that's Silat, oh, that's Filipino martial arts. We're trying to make it something unique to the movie.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헨릿 일정 때문에 촬영에 늦게 합류했고 그렇기에 연습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부족한 훈련을 채우기 위해 연극 일정 속 비는 시간 틈틈이 연습에 매진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헨릿 무대가 끝나고 비행기에 올라 36시간 뒤 곧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매즈 미켈슨도 액션의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경우 맞는 장면이 많은 캐릭터 특성상 의상에 맞게 몸을 키우는 것은 물론 몸을 보다 튼튼하게 단련했다고 하네요. But also just to be able to take knocks, to be able to do multiple takes of fight scenes over 5 days. 베네딕트는 물론 촬영 당시 50세이던 매즈 미켈슨 또한 거의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스턴트가 액션을 한 뒤 얼굴만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사람은 그런 기술을 쓰지 않고 실제로 맞고 때리고 차이고 내동댕이 쳐지며 액션에 진심을 다했다고 하네요. It was really fun.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smash glass and be paid for it. Yeah, it's all good fun and games, isn't it? 스콧 데릭슨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들어가기 전 아바타 세트장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스콧 데릭슨 감독이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자 기쁘게 이것저것 열성적으로 알려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콧 데릭슨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말했습니다. 심연이라는 영화를 만들며 시각효과 장면을 만드는데 크게 집중했는데 정작 영화를 보고 남는 건 두 사람이 공기 탱크에 있는 장면이었다고 말이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캐릭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타이타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스콧 데릭슨 감독에게 모든 건 캐릭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렇기에 스콧 데릭슨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들며 캐릭터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틴 팔머와 닥터 스트레인지는 연인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적 관계죠. 감독은 그렇기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용기를 내어 사과하는 장면을 그리고 크리스틴이 원망이나 붕괴 없이 그의 사과를 받아주는 장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관객들 중 몇몇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크리스틴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따라갈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크리스틴 팔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저도 그렇고 레이첼도 똑같이 느꼈지만 크리스틴은 아주 여성적인 캐릭터여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맡은 일을 잘하며 강하고 똑똑해요.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관계가 다가 아니란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의 관점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환상적인 경험으로 결정해야 하죠. 감독은 에인션트 원과 모르도, 캐실리우스, 닥터 스트레인지의 관계를 어머니와 새아들로 생각하며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착한 아들 모르도, 나쁘고 제멋대로인 아들 캐실리우스, 그리고 새로운 아들 스트레인지로 봤다고 하네요. 모르도와 캐실리우스가 비뚤어진 이유는 어머니 역할인 에인션트 원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달리 모르도는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는 캐릭터라고 언급하며 그를 근본주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독은 모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에인션트 원이 잘못한 건 맞지만 모르도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그는 규율이 있고 그 원리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주의자들은 믿음이 깨져버리면 때론 매우 폭력적이 됩니다. 저는 스트레인지와 에인션트 원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때론 더 큰 선을 위해서 규율을 깨뜨려야 하기도 하니까요. 결국 전 규칙을 믿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믿고 옳고 그름을 믿어요. 하지만 역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믿죠. 캐실리우스는 에인션트 원이 다크 디멘션으로부터 힘을 빼돌리며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다는 비밀을 알아챘고 그 후 도르마무를 따르며 세상의 시간과 죽음을 끝내기 위해 애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싸우다 잠깐 몸이 갇혔을 때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의 말이 어쩐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감독은 그의 관점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며 캐실리우스 캐릭터를 종교주의자처럼 표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종교의 위험성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작품과 캐실리우스를 통해 그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캐실리우스에겐 종교적인 열성이 있어요. 그의 관점은 합법적이지만 그가 옳다고 해도 그의 말이 진실이어도 스트레인지 말처럼 그런 열성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수세기에 걸쳐 종교적인 많은 사람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 부수적으로 피해를 주는 관점을 취해왔어요. 더 큰 대의명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거죠. 그건 본질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작품에는 감독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장면도 2장면 들어갔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원작자 스탠리가 카메오로 출연한 장면입니다. 작품 속 스탠리는 올더스 헉슬리의 지각의 문을 비웃고 있는데요. 그를 버스에 태우는 것, 그리고 지각의 문을 읽는 것은 모두 스콧 데릭슨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다만 촬영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애틀랜타 세트에서 제임스 건 감독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제임스 건 감독은 당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촬영 중이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포함해 다른 4편의 영화에서 스탠리를 출연시키기 위해 각각 영화에 맞춘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쿠키 영상은 보통 대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초반에는 어떤 쿠키 영상을 만들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 속 쿠키 영상의 여부도 촬영 중반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촬영 후반으로 가면서 토르, 라그나로크 대본이 나왔고 마블 제작자들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쿠키 영상을 통해 마블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촬영이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쿠키 영상은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가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콧 데릭슨 감독은 마블 만화 중 닥터 스트레인지를 가장 좋아했고 마블 캐릭터 중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그토록 끌린 이유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외로운 영웅적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에인션트 원가의 수련과 경험을 통해 자기 희생의 가치를 깨닫죠. 감독은 말합니다. 스트레인지는 영화 초반에 우리가 듣는 많은 걸 보여줬어요. 적어도 이 나라 미국에서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목표예요. 자신의 행복과 성공, 꿈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 모든 걸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목적이 있는 삶을 만들진 않아요. 사랑은 인생을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들죠. 자신보다 더 큰 뭔가에 헌신하는 건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만들어요. 자신보다 더 큰 뭔가에 자기 희생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과거의 자신을 넘어 완전히 진화한 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